안녕하세요. 한자 삼락의 심연진입니다. 한자 삼락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9월 10일 수요일이에요. 이제 오늘까지 많이 덥고 내일부터는 기온이 이제 좀 떨어진다고 하니까 이제 오늘 하루만이라도 우리가 여태껏 참아왔으니까 이 무더위를 이겨봐요. 자, 그럼 제가 준비한 거 시작할게요. 이거는 별규. 별규라는 것이 대표 훈음이고 또 하나는 걷는 모양 규 이렇게도 나와요. 자, 걷는 모양. 그렇다면 이 큰 데는 어제 우리 했던 것처럼 그 골짜기업 할 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사람을 이제 뜻한다 이런 얘기고, 그러면 속에 있는 거는 이거는 보통 우리가 홀규 아니면 쌍토규 그래요. 그럼 여기서 음을 빌려준 형성 문자지만 외우기 쉽게 회의 문자식으로 해석을 한다면 이게 홀을 가질 정도라면 신분이 높은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 큰데 사람. 그럼 신분이 높은 사람을 이제 생각할 때 이 글자가 들어가는 거 보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규장각. 규장이라는 거는 여기에다가 이렇게 글장자를 쓰면은 이렇게 써서 규장. 그렇다면은 그게 이제 그 풀이가 어떻게 되냐면 임금의 글씨예요. 그러면 규장각 그러면 조선시대에 설치된 왕실 문서를 보관하는 관청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창덕궁 후원에 가면은 규장각이 있어요. 그 부용정에서 이렇게 바라보면은 바로 보이고, 거기서 뭐 일단 하여튼 그 창덕궁 그 후원으로 가면은 바로 이제 보여요. 그러면 내 등 뒤에 예를 들어서 뭐 규장각이 있다. 그러면 여기 부용정이 이렇게 딱 보이고 풍경이 너무 좋잖아요. 그러면 가신 김에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논이 있을 거예요. 크지는 않은데 그 논이 있는 이유는 이 농사가 얼마나 힘든지를, 이게 농부들이 이게 한 해 농사를 다 지어서 우리 입에 이제 밥이 오기까지 그 얼마나 힘든 것인가를 직접 왕도 체험을 해봐야 된다 해서 논이 진짜 있어요. 거기에 그런 걸 왕이 직접 체험하기 위해서 해놓은 논도 있고, 나중에 하여튼 이제 좀 시원한 바람이 불면은 창덕궁에 한번 특히 후원 이쪽에 한번 들려보세요. 그러면은 여기 규장각 있어요. 그러면 규장각 할 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규장은 임금의 글씨고, 그렇다면 규문, 여기 규에다가 문, 그럴 문자 딱 쓰면은 이 글자의 뜻, 그러면 학문과 문물 이렇게 얘기하듯이 이 별규는 별규할 때 이 별의 의미는 물론 하늘에 떠 있는 별인데, 이거는 또 그 자전에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냐면 서쪽 하늘에 있는 12개의 별을 이룬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게 우리가 하늘을 딱 보면은 위치가 예를 들어 북두칠성, 카시오페ia 이런 별자리들이 다 저마다 자기가 이렇게 위치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럴 때 이거는 뭐라고 나왔냐면 서쪽 하늘에 있는 16개의 별을 이룬다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그 자전에. 그렇다면 여기에 이제 설명을 다시 제가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하자면은 이 별규는 하늘에 떠 있는 별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왜 떠오르는 스타, 뭔가 어떤 사람들에게 이제 조명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또 어떤 금전적으로 경제적으로 조금 더 이렇게 보통 사람보다 더 많이 받는 그 연예인들 보면 이제 스타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그렇처럼 이 별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자, 규장각에서도 이 규장각에서 일하는 왕실 문서를 보관하는 그 관청인데 그냥 일반 평범한 사람이 가서 일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만큼 공부를 했고 그런 선비 아니면 양반의 자제 뭐 이런 사람들이 가서 일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여기에 홀규가 있듯이 이 홀을 가지고 있을 정도의 어떤 신분이 높은 사람이 이런 일을 하는 거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글자에 별규라는 거 말고 또 다른 뜻은 이제 걷는 모양 규 이런 뜻도 있다는 거를 기억해 두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들어갈게요. 두 번째 글자는 이거는 풍팔곡. 이 풍팔고가 들어가는 거 해고, 고용원, 고용주. 이 글자는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제 다른 거예요.
품을 판다. 그러면은 품삯을 받고 일을 하는 거고, 또 품팔고라는 것도 있지만 품살고도 있어요. 그러니까 품을 산다는 거는 말 그대로 이 반대의 개념이죠. 그러니까 이게 삭을 주고 일을 시키는 거를 이제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글자 같은 경우에 고용, 용자를 쓸 용자를 쓰느냐, 또 여기에 우리가 이제 고용할 때 이렇게 고용을 읽느냐, 이렇게 고용을 읽는다에 따라서 이게 품팔용으로, 이건 쓸용이고 품팔용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읽느냐, 이렇게 읽느냐에 따라서 전혀 달라요. 만약에 이 위를 읽는다면 싹을 주고 사람을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용주 입장이죠. 그럼 이렇게 품팔용까지 이렇게 연결해서 생각하면 품삯을 받고 그 남의 일을 하는 거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이 뜻이, 이 자체가. 그러면 위에 걸로 한다면은 이거는 부리는 사람 입장이고,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내가 돈을 받고 일을, 품삯을 받고 남의 일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한자의 그 개념을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쓰느냐, 이렇게 쓰느냐에 따라서 완전 180도 뜻이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 글자의 이제 뜻을 설명해 드리자면, 품을 판다 그랬잖아요. 품을 판다고 그러면은 내가 품삯을 받고 일을 하는 거예요. 위에 이렇게 생긴 거를 보면은 지게문호예요. 그러면 지게문호 같은 경우에는 대문 한 짝짜리 집을 말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사극을 보면 조금 이제 신분이 낮은 사람의 집, 그러니까 내가 발로 뿡 차도 열릴 수 있는 대문의 높이가 내 어깨 정도 높이밖에 안 되는 그런 집들, 일요너를 할 때 두 문이 쫙 열리는 거는 문자를 쓰고, 이렇게 이 지게문호를 쓰면은 문 한 짝짜리,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사는 정도가 좀 낮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품을 파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럼 밑에 세추가 있어요. 이제 세추가 부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새라 하면은 일단 사람이랑 비교했을 때 아주 작아요. 그러니까 미물 뭐 이런 걸로. 그래서 새털 같은 많은 날에 또 이렇게 새라는 거는 우리가 어떤 동물의 의미상 쉽게 말하면 무슨 뭐 사자라든지 호랑이라든지 어떤 포식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새는 일단 이제 뭐 이렇게 체구가 이게 일단 크기가 작잖아요. 그러니까 좀 쉽게 말하면 좀 좀스러운 이런 이제 사람으로 비유하자면,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뭐 크게 뭐 쟤는 큰 인물이 될 사람이야, 이런 걸 새한테 비유를 들지 않잖아요. 그죠? 뭐 용이라든지 뭐 이런 그 상상의 동물을 아니면은 크기가 큰 동물이라는 게 비유를 하잖아요. 그죠? 이 새는 또 그렇게 비유를 그런 쪽으로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새추가 이제 여기에 부수가 되는데, 이 새추가 나온 건 한마디로 미물, 하찮은 뭐 이런 존재를 이제 나타낸 거, 비유적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그 부수는 이 집이 아니라 새추라는 거를 잊지 마시고요. 그러면은 이제 그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읽느냐, 이렇게 읽느냐에 따라서 뜻이 전혀 다르니까 이걸 꼭 구별해서 기억을 해 두시라,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들어갈게요. 이거는 도타울, 돈. 도타울, 돈 했을 때 저희가 또 설명해 드린 것 중에 이렇게 도나문 할 때 창덕궁 정문 도나문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것도 도타울 돈이에요. 그러면 이 뒤에 있는 거는 보통 이제 단어에 뭐 돈독하다, 도나문 뭐 이런 식으로 단어로 주로 쓰인다면, 이거는 이름자에 쓰인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글자는 도탑다라는 뜻도 있고, 도타울 돈. 그다음에 자전에 뭐라고 나왔냐면 참된 마음. 그다음에 애쓰다. 그러니까 참된 마음. 이 글자 자체가 이름자에 주로 쓰인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럴 때 참된 마음이라, 그래 너는 바르게 잘 자라. 나중에 성장할 때 사람들한테 좀 많이 베풀고 성실하고 바르게 잘 자라주렴. 이런 뜻에서 이름을 지어준다면 돈자를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쓴다, 이런 얘기죠. 이건 이름자고 이거는 그냥 단어에 주로 쓰인다, 이렇게 구별을 해서 생각하시면 되고, 뭐 애쓰다. 그러니까 애쓰는데 내가 무슨 하는 일에 애쓰는 것도 있고, 저 사람이 좀 뭔가 힘드니까 저 사람한테 내가 손을 내밀어서 도와주는 걸 때 내 성심을 다해서 이제 도와준다 그러면, 저 사람 애쓰네, 고생하네, 애쓴다는 표현 많이 하잖아요. 이게 이 글자 자체가 이제 그런 뜻으로 이제 쓰인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보통 이 글자는
이렇게 요것만 놓고 보면은 여기서는 이미 설명한 거니까 이제 지우고 요것만 놓고 보면은 우리가 누릴 향 그래요. 요 글자만 놓고 보면 그러면 누릴 향 할 때 내가 누리고 산다. 그러면 이거는 높을 꽃자에서 그 밑에는 생략대인 거고 그다음에 여기에 자식이 있어요. 내 자식이 누리고 산다면 그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이게 어떤 옛날로 따지면 양반인데 이 아들이 과거 시험에 합격해서 쉽게 말하면 이제 사회에 이제 출사를 해서 열심히 이제 살아요. 그럴 때 그 복을 끝까지 누리고 살면 지금에 말하면 사실은 지금은 정년퇴임이라는 개념이 거의 없는데 이제 그렇게 오래도록 내 일을 직분을 충실히 다하면은 한마디로 누리고 산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럼 여기에 마음심이 들어가 있으면서 이 마음이 내가 일을 하면서도 성실하게 하면서도 참된 마음, 아까 참된 마음이라는 뜻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성실하게 일하면서 또 나보다 못한 사람 도와주고 이렇게 서로 어울려서 이렇게 잘 살게 되면 이 또한 즐거운 일이 아니냐 이제 이런 식이죠. 그럴 때 이 도타울동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여기 이것도 물론 이름자에 쓰지만은 말 그대로 단어로 말한다면 여기다가 덕자를 쓰면은 돈덕 그렇다면은 그 돈덕이라는 말은 두터운 덕을 말하는 거고 돈후 두터울 후자 쓰면은 인정이 많고 후하다 마음 씀씀이가 후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쫌스럽게 막 내 것이 움켜쥐고 이런 모습은 별로 보기 안 좋아요. 그죠? 베풀 때 좀 베풀고 이렇게 해야 보기가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도타울 돈 같은 경우에 이름자에도 많이 쓰인다는 거를 기억을 해 두시고 오늘 배운 이 세자 잘 기억해 두시고 내일 목요일 날 또 새로운 글자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자 삼락의 심연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